우리나라의 한우가 참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블링 때문이거든요. 마블링. 마블링이 자글자글 낀 거, 이 갈비살 같은 거 구워 먹으면 고소합니다, 일단. 그리고 너무 야들야들하죠. 근데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옥수수가 필요합니다. 옥수수를 먹여야만 마블링이 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한우를 유일하게 풀 뜯어 키우는 곳이 있어요. 정선에 가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무무 농장? 무무 농장에 가면은 소들이 풀어서 풀을 뜯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 중에 한 곳이라는데 거기는 어딜 잘라도 마블링이 없답니다. 어디를 잘라도 마블링이 없대요. 그리고 소는 몇 개월 키우는지 아시죠? 소. 뭐 몇 개월 키우는 30개월 정도 키워가지고 나가거든요. 거기는 60개월 정도 키워야 소를 잡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안 큰대요, 그렇게. 마블링이 없답니다. 그래서 마블링이 없으면 야들야들하진 않아요. 그랬더니 이빨은 강해야지 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도 못 먹을 것 같네요 했는데 이유는 풀을 뜯고 먹인 소는요 하루에 0.6kg 정도 자란답니다. 그런데 옥수수를 먹인 소는 1.6kg,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빨리 자라요. 그러면 소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한우가 30개월 만에 1톤 되는 게 좋아요? 60개월 만에 1톤 되는 게 좋아요? 당연히 30개월 만에 1톤 돼야죠. 그래서 뭘 먹입니까? 네네, 옥수수를 먹입니다. 옥수수를 먹이는 거는 이유가 너무 다양해요. 전 세계 곡물 중에 가장 싸고요. 옥수수를 먹였을 때 가장 마블링이 잘 붙고요. 그리고 가장 고소해집니다, 소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블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네, 고품질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식탁에 옥수수가 올라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옥수수의 습격 SBS 스페셜 보면은 12살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조사한 결과 질량 분석에서 34%가 옥수수 유래한 영양 성분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저걸 보고 SBS 스페셜 보면 울어요. 나는 옥수수 안 먹었는데 그래요. 나는 먹지 않았어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뭘 먹건 간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다. 예를 들면 뭐 소, 돼지, 뭐 닭 이거 말고 우리나라에 터키 안 먹죠. 칠면조 잘. 그렇게 봤을 때 얘들이 먹는 최소한의 50% 이상은 옥수수입니다. 최소한의 비율.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고양이 키우세요? 개 키우세요? 고양이 개 사료에도 절반이 옥수수니까. 예. 사실은 이렇게 공장식 사육에서 옥수수를 주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장식 사육에서는 반드시 옥수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이 혹시 삼겹살 구워 먹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삼겹살의 절반은 뭐다? 옥수수. 네. 치킨을 먹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치킨의 절반은 뭐다? 옥수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옥수수 문명이라고 봐도 되고요. 옥수수가 문제가 오메가6랑 오메가6랑 오메가3의 비율이 기형적으로 오메가6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옥수수를 먹어서 큰 동물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양제 살 때 오메가 뭐 사서 드세요? 오메가? 네, 오메가3 사서 드시는 거는 옥수수를 먹은 고기들을 먹기 때문에 오메가6보다 오메가3가 너무 적어서 오메가3를 사서 드시는 겁니다. 실제로 무무 농장에서 풀 뜯은 소 있죠.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이 1대1이랍니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나는 옥수수를 먹인 저런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고 정말로 1대1 비율의 단백질을 먹을 거야 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지금 마치고 나가서 뭐 잡아야 돼요? 지금 나가서 옷 갈아입고 남편과 함께 쇠창살을 들고 멧돼지 잡거나 치킨 먹고 싶으면 뭐 먹어야 돼요? 왜? 같은 새인데. 비슷해요. 까치를 잡거나. 근데 까치 맛있어. 메추리도 맛있고요. 아니요. 저희 장인어른이 늘 하시는 말씀. 옛날엔 다 먹었어. 아니면은 계란은 그냥 필수품 아닙니까, 그죠? 계란도 오메가 비율이 그렇게 벌어지고 이게 옥수수를 먹는다는 느낌 들면 공장식 사육?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비둘기의 둥지를 찾아서 떠나야 돼요. 왜? 이 게임에 똑같아요, 계란이랑. 왜? 이거 누구예요? 왜? 하시는 자, 그런데 선생님들 사실은 지금 마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퍼지시죠? 너무 힘들죠?
밥하기도 싫죠. 일단 누워가지고 핸드폰 좀 봐야 되고 그죠? 너무 귀찮은데 그래서 우리는 멧돼지를 잡거나 까치를 잡거나 비둘기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공장식 사육이나 지금 우리의 현대의 먹거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먹어야 돼요? 옥수수를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옥수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옥수수는요 잡초가 생기면 수확량이 60% 이상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를 키운다는 건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옥수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혹시 텃밭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텃밭 가지고 계신 분은 뭐와의 전쟁이에요? 실제로?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풀과의 전쟁. 근데 옥수수는 특히나 드라마틱하게 감소량이 엄청. 그래서 잡초 제거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하세요? 결국에는 이제 그 손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 농업에서 저 아주머니들 200평의 옥수수 아주머니 하루에 일당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만 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0만 원 주고 하루 풀 뽑으라면 여러분 저거 계산 나와요? 옥수수 밭에. 그러니까 뭘 써야? 네, 제초제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만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옥수수들은 저걸로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옥수수 위에다가 그냥 제초제를 뿌리는 겁니다. 옥수수 두고 옆에만 뿌린다 그러면 못하죠. 그래서 그냥 막 뿌려야 됩니다. 막 뿌려대면 풀은 없고요. 풀은 없고 옥수수만 자라게 됩니다. 이런 옥수수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입니다. 바로 앞 글자만 보면 GMO죠. GMO가 뭡니까? 유전자 재조합 생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포테이토라든지 뭐 토메이토라든지 소이콘 이런 건 다 넘어갔지만 사실은 GMO의 형님, 큰형 중에 큰형님이 바로 콘입니다. 콘. 그러니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그러니까 옥수수가 전 세계 전략 작물로 된 것이 바로 저 GMO 때문이거든요. GMO의 선두주자 바로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몬산토라는 미국 기업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바이오크롭 사이언스가 합병하면서 지금은 이제 바이오크롭 사이언스가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옥수수 종자를 한번 보시죠. 옥수수 종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패키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옥수수 종자입니다. 이게 종자인데 패키지 보면은 이렇게 라운드업 레디라고 적혀 있어요. 라운드업 레디. 저기 라운드업 레디가 뭐냐면 제초제 이름입니다. 뭐냐면 이 옥수수를 심으면 그 우리가 뿌리는 제초제에 반응 안 하는 GMO입니다. 그러니까 제초제에 반응 안 하도록 GMO 옥수수를 만든 거죠. 그러면 옥수수 종자를 팔면서 뭘 같이 팔아요? 제초제를 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뿌리냐? 어떤 밭에도 잡초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밭에도 잡초가 없어요. 어떻게 뿌리냐면 이렇게 뿌리죠. 이렇게. 네. 근데 궁금한 거. 제초제를 크고 있는 옥수수에 뿌리면 그 제초제 성분은 옥수수에 남을까요? 그냥 사라질까요? 남을 것 같죠. 근데 몬산토에서 남지 않아. 깨끗해, 건강해. 그래가지고 몇십 년간 속였잖아요. 근데 결국엔 패소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바이오크롭 사이언스 역사상 가장 잘못된 인수합병이라고 요즘 말이 많습니다. 무려 조 단위의 지금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몬산토가 이제 국제암연구소에서 라운드 글리포세이트가 발암 물질로 지정된 후에 이제 소송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대부분 졌어요. 왜냐하면 발암 물질이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심각하게 암을 유발한다는 게 명확해졌죠. 어떻게 약 뿌리냐면 이렇게 약 뿌려요. 작은 데들은 지금 사람 머리고요. 네, 사람 머리 위로 이렇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글리포세이트가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마스크 끼고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뿌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네. 인도는요, 그 글리포세이트가 금지 항목이 아니라 그냥 제한합니다. 많이 쓰지 마라. 많이 쓰면 위험하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쪼리 신고 마스크 없이 글리포세이트를 발에도 뿌립니다. 발에도. 실제로 너무너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 저는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렇게 인도 분들이 저렇게 뿌리시면 인도산 옥수수는 비쌀까요, 쌀까요? 싸죠. 인건비도 싸고 약도 싸고 그래서 인도산 옥수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옥수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많이 공급할까요? 인도산 옥수수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네. 우리나라가 가장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아침에 그 편안한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컴프로스트 아마 우유와 함께 젖소 24시간 360일 나오는 우유와 함께 컴프로스트를 타주시면은요. 자, 옥수수 68% 무려 70% 가까이가 뭡니까? 옥수수고요. 어디서 옵니까? 네, 인도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클 때는 아토피가 뭔지도 몰랐죠. 알러지가 뭔지도 몰랐죠. 요즘 애들 어때요?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유력하게 보는 게 제초제.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내부에 있는 이거랑 반응해서 이런 것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안 쓰느냐? 풀약 좀 많이 쓰고. 네, 선생님 텃밭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풀약 무지막지하게 씁니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농약을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도. 네, 그럼요. 옥수수밭에 풀 뽑는데 120만 원 말이 됩니까? 사 먹고 말지. 자, 그래서 우리 아이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아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 리얼리?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공장식 축산 그리고 옥수수의 습격, 맛있는 고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콘 시빌리제이션, 그러니까 여러분은 옥수수 문명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업에 종사해 보니까 그 면면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옥수수 문명이다, 탄소 문명이 아니라 옥수수 문명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우리의 밥상 그리고 우리의 밥상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들은 좀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표면적으로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근데 밥상 말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환경입니다. 그럼 환경은 우리가 잘 지키고 있을까? 우리 먹거리를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들 좀 혹시 불편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어머니가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 우리 장모님 장인으로 농사 지으시거든요. 네, 좀 그렇죠. 자, 환경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